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 살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죠. 이광수 대표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수방서 뻥커로 끌려갔나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형이 안 부른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내가 안 부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은 많은데. 재밌다, 재밌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생 천재, 데모 천재, 나경원 천재, 안진걸 소장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고발 천재로서 스스로 말하니까 너무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상한 여론조사 몇 개 보셨죠? 네. 뭐 공정이라든지 뭐 여론 네, 평판 질문이 연구소라든지. 엉망입니다. 질문도 엉망이고 막 무슨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막 51%가 나오고 아니, 50일 예. 나올 수 있는데 질문이 아니, 엉망이라니까. 질문도 엉망이고 질문이. 도저히 우리 국민 정서 안 네. 맞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원래 여론조사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네. 대의민주주의나든지 국민의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문 분석 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상근 인력이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네. 그럼으로써 여론조사의 전문성, 신뢰성, 책임성을 최소한 담보하는 거죠. 아, 예. 알고 봤더니 이 회사들은 지금 5명이 안 돼. 음. 전문 분력인도 3명이 안 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불법, 불공정, 부실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선관위나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속였다. 네. 요건도 안 되는데 마치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처럼 그것도 네. 속였고 마치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봤더니 불법, 불공정,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극우 강경파, 극우 폭력 선동파에게 유리한 여론을 고의적으로 내놨다. 네. 예. 이것은 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요, 선거법 위반이다. 방금 저희들이 고발하고 왔습니다. 아, 고발하셨어요. 이건 정말 고발 없는 세상에 살고 싶고 평화롭게만 살고 싶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네.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제가 이분들이 위법하다, 불법이다 지금 확정하지는 않겠어요. 네.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많이 공감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불공정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는 거예요. 네. 진보 가표집도 하지 말고 보수 가표집도 하지 말고 네. 공정하게. 네. 그래서 고발하고 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욱쌤 이건 잘한 거죠.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고발이죠. 잘했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바로 13번 우리 매부리님의 피눈물 나는 사연 13번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이따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네, 이건 또 뭔가요? 어느 날 밤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하루 매출이랍니다. 여러분 저 숫자 좀 잘 봐보십시오. 네, 잘 안 보이네요. 샤브샤브 집이신데 한 샤브샤브 예. 집을 하는 사장님이 예, 보내주신 부부가 겁니다. 같이 하는데요. 일일 매출이 비상계엄 이후에 36,000원이 나왔습니다. 에? 하루 보세요. 매출액이? 예. 물론 식당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동네가 어떻게 상권이 죽었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는 정말 성실하는 분들로 보이고요. 아이고. 비상계엄 이후에 손님이 줄더니 드디어 이제 36,000원 포스에 최근에 하루에. 2월이 불경기이긴 하지만 아유, 해도 이건 너무하는 유지가 안 거죠. 되죠, 유지가. 그래서 아이고. 홍길동 은행에서 네 식구 아유. 이제 1인당 40만 원 보내드리면서 힘내자. 위헌 불법 계엄 사태 끝나면 예. 매출이 늘지 않겠냐 이렇게 유로 문자를 드렸는데요. 이런 사연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표 시멘트 계열사 어저께 박홍배 의원하고 민병덕 의원 얼마 전에 매우셨나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그다음에 박홍배 의원 등이 중재해서 3표 그룹 관계자들 부르고 네. 피해자들과 이제 중재 이거 10억 가까운 돈을 못 받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이 작업에 들어갔고요. 예.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해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티맥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IT 회사. 여기서 무려 300억 가량의 체불이 지금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도 일부 있었는데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조사에 들어가서 제발 미정산 사태, 체불 사태만큼은 아유. 정말 정말 너무 힘든데 예. 큰일을 나는데 지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유. 일단 진짜 이 말씀드리고 너무 훌륭한데 음. 이거를 그럼 민간의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저는 참 속상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으로 해야 되고 네. 정부나 지자체와 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 박 뭐요? 박홍배 의원님. 박홍배 네. 의원님은 굉장히 초면이네요.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나중에는 아예 사진 하나 갖고 와야 되겠어. 아니 이분이 아니 우리 형님 말씀 들어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초면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초선이시고, 아 초선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박홍배 예, 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맞죠? 예, 맞죠. 아 이렇게 초면이야?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데요. 그동안 물값 못 받으신 분들, 밥값 못 받으신 분들 예. 계속 해결하고 이제는 그 삼표 시멘트 계열사로부터 좋은 일 많이 이제 하네. 10억 정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을 대리해서 네. 중재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피해자의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그렇지만 있죠. 네, 네, 네.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쭉 사연을 보고 기초 자료를 검토해 보면 네. 한 60-70%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게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박홍배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민병덕 민병덕 의원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 뭔데요? 을지로는 뭐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맥주 가불 먹는데 문제. 아니에요? 맥주 먹는데? 을지로 오비배우 어. 그때 쫓겨났죠. 예, 지금 다시 어. 부활하셨고요. 예, 예, 예.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아, 2013년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 참여연대랑 함께 이렇게 국회 안팎에서 가불 문제 해결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욱쌤 을지로에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예. 알아야 됩니까? 민병덕님 지난주 왔잖아요. 예,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때 풋살 한 번 하고 도망가신 분.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풋살 계속 나오란 말이야. 한 번 하고 안 나오면 어떡해. 자기 공부할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려고 그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의원님.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저기 민생력 연구소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돼요. 아, 너무 많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예. 주제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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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다시 한번 박홍배, 민병덕, 이현희 네. 이 세 분은 정말 최근에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아, 계속 뭐 들어도 까먹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홍배, 민병덕, 이현희, 네. 이현희, 박홍배, 민병덕. 아이, 몰라요. 자, 네. 이광수 대표님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고등학교 후배가 그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야, 김태선 의원님, 예. 그 뭐예요? 아, 요새?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에이 하십니다. 그만뒀겠지. 아니요, 열심히 하세요. 해요? 예, 곳곳이 열심히 하세요. 그렇습니까? 언제가 곧 아마 그만둔 거 선거가 아니고? 날 겁니다. 아, 열심히 하십니다. 김태선 의원님 아주 안식년 아니고. 위헌 불법 계엄을 비판하는 현수막 걸었더니 이거 울산이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김상호 의원 핍박하는 것처럼 김태선 의원 현수막도 계속 훼손이 당하는 거예요. 아. 근데 김태선 의원이 바로 또 복원해서 그걸 걸어요. 네. 뚝심 있게. 알겠습니다. 역시 체육 MC님의 제 후배 다 없습니다. 고등학교 후배. 예, 알죠. 울산 현대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또 행여나 뭐 저랑 엮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습니다요. 욱쌤은 완전히 극중주의죠. 극중주의. 극중주의 극도의- 아니에요. 아예 저는 극도의 만나질 중립. 않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중립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극중주의면 안철수죠.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깜빡했네.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고 출신 아니었나요? 네, 제 검정고시. 자, 그러면 우리 이광수 소장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방금 뭐 샤브샤브 가게 사장님 우리가 포스도 봤지만 그러니까 경제를 이해할 때 이런 개별적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장사가 왜 안 되지? 손님들이 왜 없지? 우리 음식 맛이 안 좋아졌나? 서비스가 안 좋아졌나?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구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경제적인 모습이라든가 네. 어떤 정책적인 상황.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국내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계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특히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못해. 특히 3, 40대가 못해.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주로 그러니까 무슨 숫자를 얘기하고 대부분은 경제 얘기할 때 증가한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증가라는 단어 네, 자체가. 네, 네. 근데 가장 그러니까 경제 얘기할 때 증가 단어가 가장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채죠. 그래서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를 얘기할 때 증가한 건 하나 없는데요. 유일하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계부채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가계부채가 거의 1,800조 원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는지 원인 파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원인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 대출, 주택 관련된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값을 받쳐주기 위해서 빚을 통해서, 맞아. 그러니까 가게한테 빚을 막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바친 거지. 받치기에 나섭니다. 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누가 샀느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3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서울 아파트에 최근에 부채를 일으켜서, 즉 빚을 일으켜서 난 대부분의 세대가 30, 40대입니다. 아. 근데 30, 40대가 왜 집을 샀을까요? 무주택자였기 때문이에요. 무주택자고 막찬 줄 알고. 그렇죠. 하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주택자가 뭡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예. 정부에서 오히려 야 빨리 집 사. 떠넘겼지. 이러면서 윤석열이 계속 쉽게 말해서 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 40대가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수도 안 좋고 예. 사실 안 좋은 상황인데 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으면 되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4번 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가구주 평균별로 보면 30, 40대 특히 30대가 부채 비율이 4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10억 원이면 그중에서 4억 원을 대출로 받았다는 거예요. 중앙값으로 보면. 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건 평균이에요. 중앙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빼잖아요. 네. 그러면 100%로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집 중에서 거의 100%가 대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쵸? 만약에 1억짜리면 이해하셨죠? 1억을 빚으로. 맞습니다. 와. 근데 문제가 이제 5번 거를 보실게요. 야, 5번 거를 보면 이 30대가 가구주가 산 부동산 자산이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수지에서나 네. 경제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강남 집값이 뭐 최고가입니다. 음. 이런 거는 사실은 30대가 어떻게 강남 집을 삽니까? 아, 그렇죠. 그 강남 얘기예요. 그렇죠. 30, 40대가 산 집들은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들어가고요.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부채로 낸 집을 샀는데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호구를 만들어낸 거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 취약자고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 시장에서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가격 떨어진 것도 경험하고 오른 것도 경험해야 네.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0, 40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 오른 것만 봐왔어요. 오른 것만 봤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덜컥 집을 샀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파트 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버티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아.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 이거 던지는 거구나. 예. 아이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아. 지금 거의 30, 40대나 이런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진짜 아유. 비상 계엄 사태다. 아,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거를 던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잘 생각하시면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습니다. 아유. 그런데 집값이 빠져도 사실 버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팝니까? 네. 그러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가면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아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수치를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향후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야, 근데 예. 지금 댓글에 그래서 네. 어쩌라고 이러는데 이광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광수는 한참 전부터 이럴 것을 예상하고 계속 경고를 내왔던 네, 사람입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다 해도 이광수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네. 이렇게 표현하셨죠. 지금 막 빚내서 집 사라고 정권이 부추기고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까 불안해서 동참하면
근데 여러 상황상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많은데 네. 중반기나 하반기에 그때 걱정된다. 저는 정확히 그것을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기억 나는데 네. 지금 마치 그런 영국인데 예, 그때 거기다가- 이광수는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집 다 사들이려고 우리 네. 못 사게 하는 거지 이광수. 근데 이렇게 거기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비상겸 사태 터져버리니까 네. 더 지금 아니 근데 시장이 저는 욕 먹는 거 좋습니다. 네. 전 욕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다. 무리 말씀드린 게 무리해서 집 사지 마세요. 불안하지만 무주택자분들 네. 특히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됐고 특히 2024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더 급증했고 그런데 항상 경제는 뭐냐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정말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비도 못하고 이자 비용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좋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행이에요. 아 은행. 빚 많이 내니까 이자 7번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은행권의 이자이익인데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치로 보실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거의 2배예요. 야. 아 이자로 보는 야.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야, 이자 아니 그러니까 은행을 뭐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더라도 네. 우리 산업 구조가 엉망이네. 맞습니다. 재영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아유. 누가 지금 혁신을 만들고 누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빚놀이에서 버는 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구조상에서는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은행 가면 돈 이렇게 떵떵 버리고 잘 버는데 아, 쉽게 이게- 말해서 돈 빌려주면. 그렇지. 이게 망하는, 이자만 이게 받아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부동산에서 자금이 집중되면 어느 나라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요. 그럼 혁신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벤처 만들어서 기업 만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IPO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딩 먼저 사요. 아니죠. 고용을 일으키고 새로운 투자하고 자기 후배들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 사고 건물 사고 아,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안 돼. 예. 근데 더 한 가지 문제 더 짚어가 이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아. 사실 은행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기구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매별서 보시는 분 중에서 은행에 다니신 분 계시겠지만 네. 은행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증가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요 사회적인 어떤 그 헌신을 해야 됩니다. 뭐 고용도 하고 그렇죠. 뭐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행을 뭐라고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행은 고용 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자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그 대신 우리가 관용해 줄게. 왜냐하면 인력을 많이 채용하니까. 가보시면 그래서 지점 가보시면 많이 앉아 계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돈 벌어서 은행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 명예퇴직이요. 왜 또? 오히려? 왜냐하면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아 전산화되고 그렇습니다. 지점 없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벌어서요 사람을 자르고 있다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된다. 지금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 너무하네. 예. 뭐 은행의 사회적 역할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가 구조, 완전히 구조. 망가졌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개혁해야 되고 예. 사실은 이런 자금이 이런 데 쏠리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 예. 아니 그러면 아까 그 경매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으로 되겠네.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더 떨어지고 경매는 더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떠받들게 했던 거는 다 젊은 층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면 자산 시장이 계속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자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30대까지 끌어들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대가 사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큰일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간에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네, 지금 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큰 발생하고 문제다. 있다. 네. 네. 근데 그 씨앗을 윤석열이 뿌렸다는 뿌린 게 거야.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그 거예요. 의도적으로 뿌린 거잖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 음. 자기들이 못한 거 결국은 책임 전가한 거잖아. 젊은 층한테 맞잖아. 근데 더 놀랄만한 건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두세 채씩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배부른 거죠 뭐. 자기네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사지? 근데 자기네들 거기다 대고 팔고 있어요. 야.
그렇군요. 예. 지금 댓글에서는 뭐 뜬금없이 그 최영진 자꾸 자르라고 하는데 저 사회적 책무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해서 앉혀놓습니까, 여러분? 아, 사회적 책무. 고용 반원, 창출. 반원. 고용 기여와요, 고용 아니 제가 매불쇼 사실은 전부터 와보면서 가장 좋은 게 고용 창출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합니다. 아 진짜 박수. 박수.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아, 기분 너무 안 좋아. YTN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쌤. 아, 맞습니다.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이제 상담이나 제보 전화 많이 하면서 꼭 욱쌤 너무 사랑한다는 말 전해달라는 분이 저한테요? 많았어요. 예. 아유. 매불쇼 보는 게 하루에 낙이라는 분이 정말 많이 아유. 왔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네. 매불쇼를 보면서 웃고 운다. 아. 최영진 꼭 고맙다 전해달라. 진짜 네. 제가 문자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지어낸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저는 그런 있는 그대로 말하지 지어내지 예, 못합니다. 이 책임감을 진짜 좀 느끼는. 저는 사실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웃기다가 예. 죽는 게 제 꿈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 꿈이 그렇죠. 유효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서 있어. 우리 저 라이더 분들이 쫙 제 앞에 딱 옵니다. 그렇지. 매불쇼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있다. 아. 근데 예전엔 거기서 멈췄어. 어. 근데 지금은 우리 라이더 처우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해달라. 예. 타다를 타. 예. 와, 최욱 씨 매불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 옛날에 거기서 멈췄어. 근데 예. 우리 타다 지금 거의 죽어간다. 예. 한 번만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예.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도 얼마나 막 호소를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아까 은행이 62조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한 개 금융지주사가 5조 안팎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들한테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치면서 어려울 때 오히려 이자를 더 올리고 그다음 이자를 더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정반대 행동을 해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더 궁지에 내모입니다. 이래서 저는 은행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대폭 네. 부여해야 된다. 예. 빨리 신속 파면된 다음에 은행만큼은 손질을 봐야 됩니다. 사회연대세를 물리던 횡재세를 물리던 아니면 이자 수익의 상당수를 저소득층들을 환원하던 지금보다 더 저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건 생각으로 어찌됐든 법으로 하는 거죠. 법과 제도와 정책 다 동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예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만 높잖아요. 네네네. 이 마진. 예대 마진이라는 게 이게 막 2% 이상 차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일면 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행은 허가를 받는 특별한 사업자입니다. 시세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일종의 특혜거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는 특별한 공공사업자나 독점 또는 독감 사업자들은요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은행업을 사실은 개혁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은행, 인터넷 뱅크를 열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라고. 네네. 근데 인터넷 은행들이요 가계 대출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매기 역할을 하라고 넣어놨더니 충격적이죠. 아. 네, 주택담보 대출해주고 전세 대출해주고 아하. 뭐 이런데 똑같네. 전부 예,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어떤 개혁 없이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다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 예, 똑같아.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금리나 요건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우리 예, 요구할 수 요구할 있는 권리가 권리. 있는데 네. 이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금리나 요건 행사에도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은 그나마 인터넷 은행들은 수용률이 좀 높아요. 근데 시중에 주요 은행들은 수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30%. 10명이 행사하면 7명은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대폭 높여주든지 오죽하면 금리나 요건 행사하겠어요. 너무 이자가 비쌉니다. 좀 깎아주세요라는 거잖아요. 네. 심사에서 좀 수용률 대폭 높여야죠. 네. 이런 일을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국회하고 생각이 장악할 생각만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더 국민이 열받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 연동돼서 4번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행들이 이렇게 폭일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예요? 아니, 뭔지 설명을 예, 해주셔야지. 자. 막 그냥 가시면 어떡해. 예, 차분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윤석열이야? 그냥 혼자만 막 가면 돼. 아이고 참. 아니, 1시간 중에 59분 말을 안 합니다. 그래도 네. 법인세 비중 보세요. 법인세 비중. 윤석열 물론 불경기 최악의 경기 침체가 겹쳐져서 법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이라든지 줄어들고 법인세 있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한 경기가 2000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깎아준 것도 있다. 2003년도 자 보세요. 네. 2020년도까지는 비중이 총 국세에서 26.2%로 쭉쭉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른바 법인세율을 낮춰줍니다. 각 구간별로 1% 낮췄습니다. 부자감세로요. 네. 그 후로 쭉 떨어져서 비율이 18.6%인데 우리 욱셈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노동자들 온천징수하는 분들 네. 또는 프리랜서들 나중에 종합소득세 되는 분들 네네네. 소득세가 계속 비율이 올라가서 그렇지. 드디어 근로소득 비율이 법인세랑 이제 맞먹어 버립니다. 거의 아. 붙었네. 18%. 요게 금액도 61조. 금액도 맞됐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뭐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엄청 세금 내고 노동자들은 별로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 그 말 이제는 이제 틀렸어요. 틀린 말이야. 아. 거의 똑같아졌어요. 아, 이 책임전가지. 근데 이것도. 기업한테는 아직도 많은 특혜와 음. 온갖 지원을 해줘요. 예. 책임전가. 근데 노동자나 서민 가정에는 망한다 그러면 냅둬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노동자 서민들에게도 좀 지원 좀 해주시죠. 예. 망하려고 하는 가정들에 대해서. 근데 그 저런 왜 기업은 기업들 해주고- 망가지면 다 세금 넣어가지고 회생시키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최근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왜 그래?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분양가 엄청나게 올려서 안 팔리는 아파트를요. 네. 정부가 세금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친기업 그리고 그냥 부동산 하면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죽어라. 예, 그러면서 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 대출 또 풀어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하겠다는 또요? 거예요. 예. 와, 또 가계부채만 2,000조인데 그러니까 이거- 거기다 또 가계부채를 내리면 누가 돈을 씁니까? 내수는 더 망합니다. 빨리 그 바꿔 때문에. 빨리. 그럼 결국은 그 기업도 망합니다. 예. 결국은.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아. 1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미분양 아파트 많아서요.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에 30개가 망했다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살려주니까 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고 변화가 그렇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니까 결국은 네. 같이 다 망한다고. 최상목 씨. 빨리 바뀌어야겠다 이거. 예, 저는 정말 슬픈 게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사주잖아요. 네. 온갖 특혜를 주고. 근데 진짜 곧 숨 넘어가는 전세사의 피해자들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지. 정부가 먼저 임차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집준을 취해서 구상권 행사하자. 그때 세금으로 그 외에도 아주 안 난리를 된다. 피는 뭐 거예요. 북한이냐고 국민의힘이나 난리였잖아.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냐고. 아니, 더 급한 사람 누굽니까? 전세 피해자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 목숨도 잃고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자살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온룸에서 아유.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월세 내는 청년들 아닙니까? 네. 일자리도 적은데 온룸에서 월세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내요. 비싸요 비싸. 근데 집값이 수십억이고 뭐 100억 안팎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같은데 그런 데는 막 또 종부세를 막 몇백만 몇천만을 깎아줘요. 아. 누구를 깎아줘야 됩니까? 네. 사회를 통합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를 그렇게 깎아줄 게 아니라 온룸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응원해 주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도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도덕적이고 네. 또 그들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생산력이 올라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소비도 막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선순환이지. 예, 이게 그렇지. 선순환이죠. 부자들은 세금 깎아준다 해서 소비 안 늘립니다. 네. 소비 탄력성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번 표 한번 보고 설명 저는 이제 아유,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사진이.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아유, 매부리님들이 아까 하셨잖아. 자 체육쌤 책임쌤 보고 울고 웃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경제가 망하고 있어요. 우리 매부리님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재단한테 연락이 엄청 하고 대신에 정반대로 기부를 해주는 매부리님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야. 이번에 또 3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예. 와. 부끄럽지만 저도 또 1,000만 원 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아니 어디 돈 홍길동 찍어내요? 제 가슴 안에 한국은행이 살아요. 대단하시네. 내 심장 안에 한국은행이 있어. 아니, 대단하셔. 그 위조 지폐로 기부하는 거 아니 아니죠? 이조 지폐는 아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 아무튼 막 뭐 개처럼 멀어서 와, 정승처럼 쓰자 이런 대단하십니다. 기조예요. 그 우리 막 선배들 있잖아요. 사바는 선배들 만나면 나한테 지갑을 무조건 주고 시작해요. 와. 그래서 요즘에는 지갑에 돈을 비고 오는 형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자 인간들아. 나 만나면 지갑을 비고 온 다음에 형님들 누님들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로 하면 기부할 기회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착하게 살 기회 주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헌금만 하지 말고. 그렇지. 주중에 나한테 헌금 좀 해라. 그래갖고 이번에 홍길동원에 6차 300명 와. 네, 지금 지원 받고 있는데 아.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걸 윤석열이 지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런 거 안 하고 비상기업해갖고 나라를 300에서 900조의 피해를 줍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라고 정치하는 거 이런 거라고 정부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참. 홍길동은행 제 신청은 드림스폰. 드림스폰. 우리나라 모든 장학금이 모여 있는 사회적 기업 드림스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드림스폰. 매부님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네. 함께하고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림스폰은 검색하면 나오는 예, 거죠? 드림스폰은 아주 드림스폰.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이 정보가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서민들 중산들 매우 유용한 정보죠. 예. 우리 말고도 다른 장학금들이나 지원제도가 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또 신청도 하시고. 그 드림스폰은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어. 그 축구 잘하는 안성규 대표라는 분이 하는 드림스폰. 예. 풋살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착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풋살 잘하시죠. 아니 밑도고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풋살에 나오는 분인데 아니 사회적 지금 기업도 하고 있다. 20만 명이 보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드림스폰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보가 네.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 장학금 포탈이고요. 네. 거기서는 홍길동 은행도 신청할 수 네. 있고 3월달에 하는 꿈수선형 장학기금 11기 그것도 3월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